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아침에 주식 계좌 열어보시고 진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들이 꽤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셨을 텐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낱낱이 해부해볼 자료는 바로 2026 2월 24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자 최신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 아주 빼곡하게 뭐랄까 거의 빈틈없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숫자랑 그래프들을 그냥 뉴스 앵커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극단적인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교차하는 오늘의 시장이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다가올 경제적 의사결정에 과연 어떤 진짜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만 짚어내는 겁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드려야죠. 오늘 리포트에 담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모순적이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결과표를 넘어서요. 그 이면에서 수조 원의 거대한 자본이 어떤 불안감과 기대감을 안고 이동하고 있는지 그 돈의 길을 파악하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안방 한국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요 2.11%나 껑충 뛰면서 거의 5,97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스트, 상징적인 마일스톤도 막 속출했어요. 드디어 마침내 삼성전자가 20만 원 벽을 뚫고 20만 전자 타이틀을 거머쥐었고요. SK하이닉스도 무려 100만 원, 이른바 100만 닉스 고지를 밟았죠. 여기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관련지들도 5%에서 7%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응원해온 스포츠팀이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컵을 딱 들어올리는 그런 짜릿한 순간 같아요. 정말 화려한 랠리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화려한 축제의 주역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주역이요? 네, 세부 수급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관중석 한편에서는 꽤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데 이 랠리를 이끈 건 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77만 주가 넘는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확 끌어올렸죠. 잠깐만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을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지 않나요? 막대한 정보력이랑 자금력을 가진 기관이 코스피를 6천 턱밑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게 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도 그 흐름에 빨리 올라타야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확실한 베팅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관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장기적인 모멘텀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리포트가 지적하는 우려사항은 바로 시장 참여의 폭입니다. 참여의 폭이요? 네, 지수는 화려하게 오르는데 방금 말씀드린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약 229만 주, 개인 투자자는 약 240만 주를 팔아치우면서 오히려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원금을 회복했다, 이제 탈출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탈은 이 상승장이 모두가 동의하는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특정 수급 주체, 그러니까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견인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소수의 주체가 끌고 가는 마차는 그 주체가 힘을 잃었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승컵은 들어올렸는데 정작 오랫동안 팀을 응원했던 핵심 팬들이란 해외 스폰서들은 경기장을 쓱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오늘 리포트를 보면 이 화려한 지수 상승 이면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꽤 어두운 뉴스도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대신증권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전직 부장의 코스닥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에 동참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류의 뉴스는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즉 거버넌스에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바로 그 문제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6천을 코앞에 두고도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팔고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불투명성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지수의 화려한 랠리 뒤편에서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 같은 내부 통제 리스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아, 리스크 프리미엄이요? 네.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맹목적인 환희에 빠지기보다는 지수 이면의 질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냉정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리포트는 넌지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랑 배터리, 쌍끌이 랠리로 진짜 축제 분위기인데 이 리포트의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바다 건너 미국 증시 섹션으로 넘어가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방금 한국은 반도체 덕분에 시장이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나스닥 지수는 무려 1.13%나 급락했습니다. 네, 꽤 큰 폭의 하락이었죠. 더 기묘한 건요. 다우존스는 49,000선 바로 밑에서 S&P 500은 6,900선에서 사실상 변동률 0.00%로 완전히 보합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형 우량주나 전체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크게 얻어맞았어요. 도대체 나스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현재 미국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나스닥을 강하게 짓누르는 거대한 불확실성 두 가지가 데이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거시 정치적 요인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 강행이죠. 관세 문제요. 사실 정치적인 호불호나 편향을 다 떠나서 단순히 시장이랑 기업의 입장만 딱 놓고 보더라도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건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긴 합니다. 특히 나스닥에 포진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품은 대만에서 오고 조립은 다른 곳에서 하고 판매는 전 세계로 하는 시기니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관세 인상은 곧바로 비용 구조의 악화, 그리고 글로벌 수출 마진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시장은 이 정책이 현실화되었을 때 기술주들의 다음 분기 실적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서 그 불확실성을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불확실성은 뭔가요? 둘째는 철저하게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AI 종말론 혹은 AI 파괴론입니다. 아, AI 종말론이요.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눈을 막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절대적인 마법의 단어가 바로 AI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종말론이라니요? 리포트에 인용된 보고서들을 보면 AI 랠리가 길어야 2년 남았다는 꽤나 섬뜩한 경고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공포 심리가 바로 어제 나스닥 급락의 핵심 트리거 중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2년이라는 시한부가 거론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이랑 AI 칩 확보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정말.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이 슬슬 아주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만한 확실한 수익 창출 모델, 즉 킬러 서비스가 과연 있는가?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지만 그것이 당장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엄청난 주가 밸류에이션을 영원히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기술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아주 냉정한 월가의 잣대를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짓기엔 이르지 않나요? 오늘 브리핑 자료를 끝까지 읽어보면 희망적인 불씨도 분명히 남아있던데요. 네, 상황을 기술주의 완전한 몰락으로 과대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스닥 전체 지수는 크게 흔들렸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꽤 복잡하고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핀테크 대표주인 페이팔 같은 개별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이목이 다 쏠린 곳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입니다. 나스닥 현물 지수는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역시 엔비디아는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야간 지수 선물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 맹목적으로 기술주 다 팔아라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랑 기대감만으로 오른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아주 치열하고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과도기적 공포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은 20만 전자, 100만 닉스에 환호하면서 축배를 드는데 미국은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의심을 시작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재밌습니다.
네, 시장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리포트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눈을 의심했던, 약간 소름까지 돋았던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담은 섹션인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자산의 대명사가 뭡니까? 바로 금이죠. 반대로 21세기 들어 가장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의 대명사는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극단에 있는 두 자산의 가격이 정확히 똑같은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10만 3천 달러죠. 이게 도대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장에 뭔가 거대한 모순에 빠져 있는 건가요? 이 현상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숫자의 일치 자체는 우연이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가 자본을 굴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공격적인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와, 상징적인 장면. 네, 먼저 금값을 한번 볼까요? 온스당 18달러가 올라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고 순은 가격도 5%나 급등했습니다. 금이나 은 가격이 이렇게 뛴다는 건 보통 투자자들이 뭔가 크게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경제 시스템이 막 흔들릴 때 무조건 쥐고 있어야 하는 아주 고전적인 피난처니까요.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발 추가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 그리고 이란 핵 협상과 관련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확 겹치면서요. 방어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극도의 안전자산인 귀금속 시장으로 피신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인 공포가 금값을 밀어올린 건 이해가 쏙쏙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위험 자산은 폭락해야 정상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같이 오르는 거죠? 오늘만 무려 1240달러가 넘게 올라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찍었잖아요. 비트코인의 상승은 아예 완전히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기관들의 뭉칫돈이 아주 꾸준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즉,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위험 선호 심리 역시 시장 한편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포와 탐욕이 공존하는 거군요. 네,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리포트를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bp, 즉 0.05%포인트 상승해서 4% 위로 올라섰습니다. 정확히는 4.035%죠.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갈까요? 리포트에 매파적인 FOMC 기조의 영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제 뉴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번역해 주시죠. 국채 금리가 4% 위로 올라갔다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매파적이라는 건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뜻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도 덩달아 튀어오르는 거죠. 반면에 환율 시장은 또 완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 즉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약세로 밀렸고요. 그 덕분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5원 넘게 하락해서 1,444원대 초반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WTI 원유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기대감으로 배럴당 66.7달러 선으로 소폭 상승했고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는 내리는데 원유는 오르고 무엇보다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다. 와,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맞춰야 합니까? 이 모든 현상을 금융시장의 용어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은 거대한 바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 전략이요? 헬스장에 있는 그 양쪽 끝에만 무거운 원판이 달려있는 역도용 바벨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자산들은 다 치워버리고 양극단에만 엄청난 무게를 싣는 전략이죠. 한쪽 끝에는 금이나 현금처럼 세상이 망해도 살아남을 극단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잔뜩 달아놓고요. 아, 양극단에 무기를 두는 거군요. 네, 다른 한쪽 끝에는 비트코인이나 특정 AI 테마주처럼 성장할 때 폭발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 자산을 동시에 담아두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양쪽에 다 베팅하는 거죠. 여행 짐 싸는 걸로 치면 날씨가 어떨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용 두꺼운 패딩이랑 한여름용 수영복만 캐리어에 꽉꽉 채워놓고 정작 평소에 매일 입을 얇은 셔츠는 하나도 안 챙기는 거랑 비슷하네요. 세상에 어느 쪽으로 튀어도 무조건 살아남겠다는 시장의 극도화된 불안감 그리고 절박함이 103만 달러라는 이 기묘한 동률의 숫자로 나타난 셈이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장 내 계좌, 내 대출 이자, 내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방대한 글로벌 증시 동향을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올랐고요. 일본 시장은 엔화 약세 덕분에 수출주가 뛰면서 역시 상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벤트가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여러분 지갑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지켜봐야 할지 캘린더를 한번 넘겨보죠. 이번 주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일정은 그야말로 곳곳에 지뢰와 보물이 묻혀있는 격전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람을 맞춰두고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를 선별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 모레 수요일 일정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수요일 2월 25일이 이번 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만으로도 글로벌 달러 환율이랑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성의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수요일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드디어 나오는군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앞서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던 그 AI 종말론의 실체가 진실인지 아니면 섣부른 기우였는지 확인하게 될 일종의 심판의 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과거 성적표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제시할 향후 가이던스, 즉 다음 분기나 내년에는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미래의 전망치입니다. 아, 미래 전망치가 핵심이군요. 네, 이 가이던스가 시작의 팽배한 우려를 시원하게 불식시켜 줄지 아니면 2년 시한부 공포에 기름을 들이부을지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의 운명은 물론이고요. 당장 다음 날 아침 코스피 6천 돌파 여부까지 결정될 강력한 핵심 변수입니다. 수요일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우리 실생활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목요일과 금요일인 26일,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내 투자자들과 영끌족 여러분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벤트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매파적 기조를 의식해서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내수 부양을 위해 과감하게 인하카드를 꺼낼지에 따라 여러분이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 부담이 직결되거든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뢰처럼 쫙 깔려있는 험난한 일정 속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 두꺼운 리포트가 마지막 장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결론은 뭡니까? 리포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스토리로 포장된 테마주에 무작정 올라타기보다는 확실한 실적 기반과 이익 방어력을 갖춘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편입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방어주 중심 편입이요? 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나스닥과 AI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이에 대비한 해지 포지션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해지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금융보험을 들어두거나 앞서 말한 바벨 전략처럼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넉넉히 확보해 두라는 실전 팁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해부한 자료가 정말 방대했습니다. 코스피 6000P 고지를 눈앞에 둔 기관의 엄청난 폭폭 매수세,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외국인과 개인의 엑소더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시세 조정 스캔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AI 2년 시한부 공포가 나스닥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죠. 게다가 10만 3천 달러라는 진짜 믿기 힘든 같은 가격표를 달고 질주하는 금과 비트코인의 기이한 동반 상승까지.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여러분이 시장의 이면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쓰이길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논의된 이 극단적인 데이터들을 하나로 엮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의 글로벌 동향 섹션 한 구석에 짧지만 아주 소름 돋는 팩트가 하나 딱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비은행 예금이 무려 1.45조 위안,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나 급증했다는 데이터입니다. 비은행 예금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돈을 공장을 짓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데 쓰지 않고요. 금융권의 초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몽땅 피신시켰다는 뜻입니다. 아, 몽땅 피신시켰다. 네, 거대한 기관용 매트리스 밑에 엄청난 현금을 꽁꽁 숨겨두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을 종합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과 한국 반도체 주식에 미친 듯이 돈이 몰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금을 사모고 중국에서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끌어안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극단적인 탐욕과 극단적인 공포가 이토록 완벽하고 기괴하게 공존하는 오늘의 시장에서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안전한 자산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와, 머리를 진짜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네요. 진짜 안전하다는 게 숫자가 안 변하는 현금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금인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비트코인인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각자의 지갑,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시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시장의 겉핥기 뉴스가 아닌 핵심을 꿰뚫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현명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